그러면 그 이제 그러한 기업들 근데 어쨌든 그 대상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일단 어떻게 이렇게 서칭을 하나요? 뭐 제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시켜서 뭐 이런 조건에 들어오는 것들을 야 검색해서 다 가져와. 가져오면 검색했는 것들을 일일이 다 보죠. 일일이 다 보고 내한테 딱 맞는 것들을 집어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뭐 분기에 한 번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사야 되겠다 싶을 때는 다시 조사를 하고 지금 살 게 없을 때는 일단 뭐 충분할 때는 뭐 이렇게 뭐 할 때는 있는 종목에서만 보고 있고 내가 있는 종목을 계속 그 종목만 사야 될 때는 딴 종목을 당분간 안 보고 또 이거 뭐 예를 들면 엑스타고 딴 종목을 찾아야 될 때는 다시 그 중에서 골라서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항상 살 거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그때 저평가된 게 틀리니까 또 뭐 왜냐면 이게 또 올라버렸으면은 내한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저평가된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일단 항상 리스트를 이제 뽑아서 그때 내가 사야 될 때 맞춰서 이제 그때 뽑아서 거기서 실현해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뭐 은행이나 금융주들, 건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런 그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실적이 자산 가치는 좋은데 여러 가지는 좋은데 안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좀 어렵다, 도태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네네. 제가 최근에 저희 레슨몬 TV에 제가 이렇게 그 트렌드를 읽어라 하는 이렇게 시리즈를 올리고 있고 또 올리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저는 역발상의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어떤 거를 한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여행주를 했어요. 아무도 사지 않는 여행주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여행주를 추천했다기보다는 여행주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폭발적인 여행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 세상의 트렌드를 변화가 되는 거를 미리 선점을 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다들 소에서 여행주들은 다 쳐다도 안 볼 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사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행주를 계속 사모았어요. 계속 사모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오르던 거는 50% 오른 것도 있고 20%인데 그런데 또 갖다 조정지면 또 사고 이런 지금 제 같은 경우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년에 폭발적인 여행 장사가 나는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역발상의 전략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지금 이익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뭉쳐 다 망해가지고 망해가고 있어요. 까먹고 있죠. 그런데 까먹고 있는데 나는 내년이면 턴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거죠. 업종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사실은 2개를 선정해서 레슨몬 TV에 올렸는데 그게 수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 업종에서 이렇게 종목을 또 선택할 때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1등 대표주를 사라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확률적으로 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합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 일단은 요건 많이 올라갈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죠. 대형주보다는. 예를 들면 1등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LG화학이 뭐 200% 가까이 올랐지만은 뭐 첨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거는 500% 가까이 올랐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주소형주 중에서 잘 고르면은 그렇게 올라가고 또 예를 들면 지금 파운드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FT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래도 500% 가까이 올랐나? 몇백 프로 올랐고 거의 제가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잘 고르시면 그런 중소형주들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좀 더 조사를 할 필요는 있죠.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듣고 따라 하거든요. 따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용감하게 또 하는데 이게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바이오로 막 돈 버는 게 확 보이고 저쪽에서 이 업종이 꼭 무너질 거야 이런 불길한 얘기가 들리고 이러저러한 어떤 유혹들 때문에 중간에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자기 마음을 처음에 생각을 끝까지 자기가 목표로 한 그 매도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수년간. 그건 이제 자기가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험? 이제 그렇게 벌어본 경험이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자기가 큰 수익을 난 경험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조급증이 많은 것 같아요. 90% 투자자들이 조급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싶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또 이 투자가 항상 내가 사고 나면 잘 안 오르고 오히려 고점, 아까 지금 고점에 사버리고, 양봉일 때 사버리고 물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원래 물타기도 하고 물타기도 해가, 그러면 물타기가 단가도 낮추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딱 이제 올라갔다 기다렸다가 이제 결국 몇 번 반복을 보통 바로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딱 결국은 조금 올랐을 때 아니면 본전 찾았거나 뭐 이런 아이씨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럴 때 팔게 된단 말입니다. 맞아. 기다렸다가 이제 본전 왔네.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했던 월터 실러스라는 사람도 50%일 때 안 판다는 거죠. 최소 100%일 때 100% 날 때까지 수익이 100%, 그러니까 2배 이상 났을 때 전략을 그렇게 갈 주식을 고르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만의 이제 미인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미인주가 됐을 때는 사실은 팔고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건 지금 그러니까 잘 몰라서겠죠.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많이 듣죠.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데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우리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게 좀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올바른 스탠다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투자라는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가 마인드. 투자 마인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뭐 멘탈이죠, 멘탈. 마인드와 멘탈인데, 멘탈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심리적인 공포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되는 멘탈. 그리고 또 남들이 열광할 때 팔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도 그때도 팔 수 있는 지혜가. 제 같은 경우에는 점상한가에 잔량이 뭐 1000만 주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럴 때도 제 같은 경우에는 팔아버려요. 팔 때가 있어요. 왜?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다음 날에 갔다가, 예를 들면 사람이 심리라는 게 다음 날 쭉 올라갔다가 빠져요. 그러면 빠지면은 이 고점이 내 고점인 거야. 사람이 심리가 이게 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고점이 그럼 쭉 빠지잖아. 그럼 내 여기 상한가 그 전날 상한가를 깨요. 그럼 또 못 팔게 돼요. 어제 상한가가 이 가격이었는데. 그래서 못 팔게 되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점상에도 일부 매도를 할 때가 많아요.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 일부씩 사거나 일부씩 팔거나 하지 않으면 아예 그 거래를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왜 일부 매도, 일부 매수가 좋냐면 일단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살 수도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 살려면은 내가 원하는 수량 사려면 상한가로 막 사버리면 싸게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상한가 가면 솔직히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살 수 있는데 일단 싸게 많이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슴을 뛰면서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사모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땡큐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떨어지면은 조바심 어떻게 보면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랑 그다음에 심리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땡큐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첫 번째 마인드, 네네. 강한 그런 어떤 철학, 이걸 하려면 자기가 어떤 거를 결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전에 나는 언제 팔고 언제 사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쨌든 제 같은 경우는 일단 100% 날 종목 100% 이상에서 판다고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그 이하일 때는 계속 사 모으는 거죠. 자기가 수익은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어떤 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터 실러스도 그렇고, 아까 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시장을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폭락할 때 그때만 잡아내거든요. 제가 원래 저점에 어떻게 보면 달인이라고 저점을 잘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폭락할 때만 어떻게 보면 희열을 느끼고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중간에 뭐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다음에 종목만 봐요. 종목만 보고 섹터만. 그러면 그 저점을 알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보세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징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죠. 징후라 이렇게 시장의 징후들은 비관 논자가 많이 생기고 또 당국에서 돈을 풀고 금리도 인하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막 극에 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점으로 가는 거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특이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지 뭐 저점이 그렇게 나올 때 저는 이제 오히려 어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역발상으로 여행주들이 다들 투매에 나올 때 지금 아직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사모으는 거죠. 오히려 막 여행주들은 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까 희열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모으는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흐름을 볼 때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차트도 중요합니다. 대표님 차트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차트로도 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잡아낼 수 있고 뭐 저도 나중에 이제 제 채널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릴 건데 제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팅하고 그다음에 보조지표를 보는 게 스토캐스팅, 투자 심리도 그다음에 이격도 이 세 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아냅니다. 우리 보통 일봉 이거는 그리고 5일선 뭐 15일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캔들로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캔들로도 잡아낼 수 있고 요거 하여튼 보조지표로도 잡아낼 수 있고 뭐 요거 복합해서 잡아내서 저점 종목이든 시장이든 거의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잘 잡아내는 편입니다. 저점을. 네, 그렇군요. 근데 참 지금 말씀하셨듯이 레슨몬 TV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거는 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배진하네, 뭐 배진한 네네. 슈퍼 이런 게 하면 됐을 텐데. 예. 제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레슨몬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 플랫폼인데 교육 중개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육 중개 플랫폼에 사람들이 이제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킬러 컨텐츠도 없고 아직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주식을 잘하니까 진짜 주식으로 시작을 해서 누구든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든 들어와서 강의를 해라. 그러면 이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배워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레슨몬 TV를 만들어서 일단은 주식이라도 내가 가르쳐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독자를 좀 늘려서 내가 홍보 채널을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가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주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제의 홍보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대신에 아마 그런데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게 보통 슈퍼개미들 분들 보면은 보통 주식 투자에 이렇게 전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는 사업 때문에서. 네. 근데 사실 주식 투자 뭐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을 하면 참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나만 잘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과 직원과 뭐 복잡하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어떤 게 더 쉬워요? 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훨씬 쉬워요. 그렇죠. 제가 사실 사업체를 지금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처음에 지금 사업체 이렇게 옛날에 만드는 뭐 반찬총국은 다른 대표를 맡아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저 직원이 있던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과람 관리 진짜 이게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가지고 투자를 해보려니까 투자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CEO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 투자의 길로 전향을 해야지 하고 한동안 투자의 길을 전향을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원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게 사업에 대한 피가 있다 보니까 끌림피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이제 좋은 아이템이 떠올랐는 거죠.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런 교육을 이렇게 연결하는 플랫폼 앞으로 걸어 다니면서 배우는 시대가 온다. 사실은 그게 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돼버리니까 전부 다 이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라이브를 하는 시스템이 돼버렸잖아요. 라이브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내가 그보다도 더 앞서 나간 거를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거보다 더 획기적인 걸 사실 기획을 해서 했는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지금은 아직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도 붙이고, 왜냐면 이게 지금 옴니 채널이고, 지금 오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대였으니까 오프라인도 붙이고 뭐를 붙이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지금 현재는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사실은 오프라인 붙이고 이렇게 붙인 게
잘못한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아예 확실하게 내가 라이브 이제 그걸로만 집중을 했더라면 처음 생각대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사업을 하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결정에 의해서 네네. 정말 나중에 후회한 예.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하면서 지금 후회를 하는 게 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그냥 편하게 내가 잘하는 주식 투자만 할 걸.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한번 또 이게 칼 뽑았으면 뭐라도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해서 키우려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플랫폼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제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뭐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되시기를 응원하고 일단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시기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어가려면 좀 쌀 때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남들이 다 이렇게 열광할 때 들어가지 말고 이것이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거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저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저 강아지와 주가 비교한 게 있잖아요. 강아지가 저만큼 멀리 가면은 결국 집에 갈 때 되면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인하고 똑같이 주식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뭐 채널에 가서도 있지만 플랫폼 우리나라도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뭐 카카오라든지 그렇죠. 뭐 네이버라든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정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1,400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줘야 되는 거고 이게 항상 그냥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정 줄 때 차라리 눌림목 줄 때 사는 게 맞는 거, 너무 과열일 때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너무 좀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 고평가가 또 어느 정도 좁혀지고 또 좁혀졌을 때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도 지금이 아니라 좀 더 가격 조정이 있었을 때 네네. 그때 사야 된다. 네네. 항상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렇게 싸게 사라. 싸게 안전 마진이 있을 때 사라. 안전 마진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이걸 샀을 때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보통 거의 역사적인 저점이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사야 내가 오히려 이제 안전하게 이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주식 투자로 성공한 그런 어떤 시간을 살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주식으로 어떤 수익을 내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레버리지 쓰지 말 것. 레버리지. 첫 번째는 내가 살아남아야 강한 자지 강한 자가 살아남지는 않거든요. 일단 살아남으면은 주식은 어차피 평생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가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써라. 절대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써라.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투자 원금이 한 어느 몇 프로 정도? 그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나이에 따라 더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음 두세 달이면 갚을 수 있는 월급 한 달이면 월급 5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500만 원이면 레버리지 써도 되는 거죠. 또 뭐 빌려서 예를 들면 요즘 뭐 직장인 상황에 따라서도 뭐 1억까지도 나온다 그러더라도 제가 뭐 1억 연봉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1억 정도로 써도 되는 거죠. 매달 매수 갚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달 들어오는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한도 내에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특히 20대. 자기 수입 내에서. 20대, 레버리지 내가 추천해드리는 사람은 20대, 30대. 그 30대, 그 이상은 이제 40대, 50대부터는 내가 봐서는 수성을 좀 해야 된다. 수성을 해야 되고. 레버리지를 쓰지 마라. 쓰지 마라. 40대, 50대는 쓰지 말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중에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위험하고, 60대는 아예 주식 자금보다는 이제 딱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자금들을 뭐 최소 20에서 뭐 40% 빼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부동산이든 뭐 20에서 40%는 빼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대, 30대는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써라. 깡통 차버리면, 그때 20대, 30대는 깡통 차도 다시 재기는 할 수 있잖아요. 연봉 한도 내에서? 예, 연봉 한도 내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이제 괜찮은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은. 정말 좋은 팁이에요? 좋은 팁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존리 대표님은 이렇게 돈을 계속 쓰지 말고 아껴서 모아라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가 한 1억, 1억을 먼저 벌었어요. 그 1억을 벌고 나서 나는 그 투자금에 찾아 쓰긴 썼지, 거기다 더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찾아 쓴 게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1억을 어떻게 빨리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1억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투자해서 자기가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겼다면, 1년에 그래서 20%씩만 수익이 나면, 20%씩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그럼 2천만 원씩 해서 복리로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거든요. 26%면은 10년이면 10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배가 되니까, 그러면 1억이 10억이 되는 거고, 그럼 또 10억이 또 10년이면 20년이면 100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억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 같은 경우도 나는 30살 때 이제 1억이 됐으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후로 그쪽에서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거기서 뺏은 돈이, 제 같은 경우는 뭐 생활비가 저 같은 경우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도, 거기서 뺏어지 더 이상 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돈이 계속 불어난다. 계속 불어난다. 그래서 1억을 투자자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1억을까지 잘 한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좀 인생도 제가 버는 것들도, 왜냐하면 사회 경제라는 게 돈을 써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경제도 일으키고 뭘 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안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즐기고, 여가도 즐기고 해서, 그래서 젊은 20대, 30대들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억까지는 앞발이로 모아라. 앞발이로 모으고, 그걸로 나중에 이제 계속 불려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즐기면서, 1억까지는 모아서, 그 다음에는 월급 받아서 어느 정도 놀러도 다니고,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정도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아까 남들이 가는 길은 가지 않는다. 남들이 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사지 않고 팔려고 할 때 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사람 심리는 군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중 심리가 있죠. 그래서 요번에 빅히트처럼, 저게 괜찮다 그러면 막 몇십 조의 네네. 돈이 막 들어오고. 네네. 이런 군중 심리를 이 군중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적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또 주식 격언 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군중과 멀리 하라거든요. 군중과 멀리, 군중 심리가 이제 그게 달할 때 항상 상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일단은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잖아요. 네.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해요. 투자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3이라는 숫자가 주식시장에도 적산병, 그다음에 파동도 3개의 파동,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항상 3이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수도 3일 이상 나와서 3일 후에 내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3이라는 게 항상 이게 중요하게 쓰일 때가 많은데, 지금 최근에 SK 바이오팜이 사실 걔는 이제 할 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그래도 괜찮게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수익률도 꽤 났어요. 그러면서 상따가 돼서 거기서도 상따 돼서도 따블이 올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습 효과가 두 번째 이제 카카오를 또 해서 상따를 해서 그래도 한번 재미를 봤는데, 세 번째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것도 돈이 되는 것 같아서 청약을 해서 받은 거죠. 청약에서만 받았어도 받은 사람들은 원래 받은 사람들이 또 원래 대부분 다 그걸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팔아요. 그날 원래 기간단위 공모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다 판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날 팔거나 좀 더 갈 주식이다. 밸류에이션을 봐요. 이 회사가 싼지 아닌지 밸류에이션을 보고 더 길게 끌고 가고 이렇게 대응한단 말이에요. 기간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공부도 하지도 않고 이게 고평가된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고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밸류에이션이었죠. 그리고 이 자금이 내가 알기로는 50조가 여기 몰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50조면 상당한 자금이지. 다 몰렸는데 내가 알기로는 보험도 해지하고 보험도 해지하고 집에 있는 거 다 대출 받아가지고 다 넣은 걸 알고 있는데, 집에 있는 대출 다 받아서 넣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공모에 열풍이 붙었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상당히 나는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3을 그러니까 불길의 숫자로 보는군요. 그렇죠. 3이 세 번째는 항상 결국은 그 세 번째에 대부분 다 개미들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이 상장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정말 왜 조심해야 되냐면, 제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을 사서 상장을 해서 몇백 프로 수익이 난 적이 있어요. 몇백 프로, 500% 이렇게 수익이 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만 상장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주주들도 보면 대주주들이 상장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엑시트를 하려고 상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좋은 회사는 상장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성장성이 계속 있는 회사는 상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장성이 멈추거나 엑시트를 위할 때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하는 기업은 되도록이면 일반인들은 안 쳐다보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왜냐하면 상장하기 위해서 그 모든 총력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 회사가. 그 전에 실적도 잘 내기 위해서 1년, 2년치를 다 여기서 몰아서 실적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밸류에이션이 최고이거나 성장성이 최고 높을 때 이제 상장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상장하는 주식은 되도록이면은 상장할 때는 접근 안 하는 게 좋고, 그 전에 완전히 비상장에서 좀 알아보고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산다든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중심리 모두가 다 저거 괜찮을 거야 하고 몰려가는 그 자리는 일단 피해라. 네네, 무조건 피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공모하고 들어오고 그 상장하는 타임이잖아요. 그렇죠. 상장한다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썩은 물량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개인들이 다 사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슈퍼개미 시작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우리 배진환 대표님의 그 주식 투자자로서의 20년간 어떻게 500만 원 가지고 수백억 원의 그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아마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도 아마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행동하느냐 못하느냐.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행동만, 이렇게 내가 좋은 주식을 샀을 때, 아까 희열을 가지고 이런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주식을 떨어질 때나, 뭐 오를 때나 항상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을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투자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